다섯 번째 이야기는 쾌락이란 뭘까입니다. 벤담이 생각하는 쾌락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넛 가게에서 벤담은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학가인 벤담이 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었죠. 베컴 아저씨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바로 쾌락 계산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쾌락의 약을 계산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일까요? 쾌락이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감정을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벤담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벤담은 쾌락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쾌락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쁘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곧 쾌락입니다. 그리고 쾌락에는 은혜의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자랑스럽고 뿌듯하겠죠? 이처럼 남들에게 어떤 조건 없이 마냥 베풀어 줌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감정도 곧 쾌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의 반대가 있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배고픔,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쾌락이라고 생각하세요? 고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쾌락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사랑은 쾌락이 될 수도 있지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슬프겠죠. 슬픔은 곧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과 쾌락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담은 쾌락 계산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쾌락이 더 큰가 고통이 더 큰가를 계산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해리는 벤담에게 직접 쾌락 계산법에 대해서 듣고 싶었지만 벤담이 갑자기 병이 나는 바람에 벤담이 쓴 편지를 통해서 쾌락 계산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벤담이 제시한 쾌락 계산법은요, 사람 수 곱하기 유용성은 개인이 느끼는 쾌락의 양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벤담이 제시한 예를 좀 보도록 할게요. 벤담이 사는 마을에 다리를 놓는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과 숲이 있는 마을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요. 그 다리를 교회 앞에 넣을 것이냐 학교 앞에 넣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분쟁이 벌어졌대요. 교회에서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목사님 2명이고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50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리의 위치를 어디다가 놓으시겠어요? 아마 학교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 다리를 놓은 곳은 학교가 아니라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교회에다가 다리를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용성 때문입니다. 유용성이라는 것은 누가 더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요, 옆 마을에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요, 자주 다리를 건너지만 학생들은 다리를 건널 일이 없습니다.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목사님은 100번 다리를 건넌다고 하고요. 학생들은 2번도 채 건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리를 놓았을 때 더 많이 사용할까요? 당연히 목사님들이 더 사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다리를 놓았어요. 이런 일을 보고 벤담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쾌락계산법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쾌락계산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쾌락계산법에도요,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용성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유용성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들 20명이 콘서트에 갔어요. 자, 콘서트에서 20명의 학생들이 다 즐거움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20명이 느끼는 즐거움이 다 똑같을까요? 각 개인이 얼마나 즐겁게 놀 수 있는지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밀이라는 사람이요, 벤담의 쾌락 측정법을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밀과 벤담의 그 쾌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밀의 질적 공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요, 벤담은 쾌락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쾌락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잠으로 인해서 느끼는 쾌락과 독서 감상문을 쓰는 쾌락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질보다는 쾌락이 많고 고통이 적은, 즉 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밀의 질적 공리주의를 살펴보면요, 밀은 쾌락에도 등급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쾌락에도 나쁜 쾌락도 있고요, 행복하고 좋은 쾌락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쾌락은 질이 낮은 쾌락이고요, 정신적인 쾌락은 질이 높은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잠과 독서 감상문을 쓴 거를 보면 독서 감상문을 쓴 쾌락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신적 쾌락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주고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쾌락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밀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그 말이 바로 만족스러운 돼지보다는 만족하지 못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좋다는 명언입니다.